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강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녹화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입을 여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잠깐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풀릴 거예요. 자, 오늘 사강 내용은 1학년 2학기 1단원입니다. 100가지의 수.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기가 들어갈 때 이제 첫 단원에서 우리가 100가지의 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100가지의 수를 알고 2학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애들이 모르고 학교를 가야 훨씬 낫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모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은 보통 이제 한 단원 2주 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몸에 배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게 2주 안에 한 단원을 확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재미도 훨씬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그냥 훅 앞질러서 갔어. 뭐 예를 들어 1 학년 2 학기인데 세 자리 덧셈 뺄셈을 한참 배워.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너무 우습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너무 앞서가는 거는 애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적정 수준을 맞춰가는 거. 한 6 개월 정도? 6 개월 정도를 쪼끔 당겨서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고학년이 되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이 앞선 한 1년 정도 내용까지는 이해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막 앞서가려고 하시는 거는 오히려 애한테 조금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 학년 2 학기에 그 일단은 100 가지의 수를 공부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몇십을 알아봅니다. 저 인제 몇십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죠. 예. 몇십이라 지난번에는 이제 50 가지의 단어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제 10 몇 이거 한 다음에는 20, 30, 40 그때도 한번 몇십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0 부터 90 요때 인제 또 바로 첫 단원부터 이제 몇십을 알아볼 거야 이게 먼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일단 그 0 이라는 수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쪼끔 가볍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60, 70, 80, 90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99 까지의 수 알아보기 이 얘기는 뭐냐면 61, 62, 63 뒤에 1 의 자리 수까지 다 커버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의 순서를 알아봅니다. 수의 순서를 알아볼 때 전에 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제 자릿수가 2 개이기 때문에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항상 앞자릿수를 비교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어느 수가 더 클까? 네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10 개씩 몇 묶음이다. 10 개씩 몇 묶음이다. 또는 10 개씩 몇 묶음하고 낱개 몇 개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큰 수, 하나 작은 수. 요 하나 큰 수 하나 작은 수 하고 나면 두 개 큰 수 두 개 작은 수, 세 개 큰 수 세 개 작은 수 해야 되죠. 이 기본적인 패턴은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땐 굉장히 이게 '어머 단순하 맨날 똑같이 돌아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1 큰 수, 1 작은 수 했고 그다음 어느 수가 더 클까 배울 거라는 걸 잘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 익숙하게 해 주는 거죠. 이런 패턴을 전체적으로 읽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다음 단원을 배울 때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얘네들이 사칙연산 기호 중에서 등호는 1 학기 때 이미 배웠는데 부등호를 아직 안 배웠어요. 어 근데 이제 부등호를 배웁니다. 뭐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는 그 부등호를 배우는데 부등호에 등호가 같이 들어가는 이상 이하는 5 학년 때 배워요. 그전에는 그냥 크다 작다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동에 보면 인제 수놀이 게임이 있고 백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백판은 정말 줄기차게 쓰게 될 거예요. 이 백판은 인제 줄기차게 계속 쓰게 될 거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판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이 백판을 한번 준비를 해 두셔라 이런 뜻이고요.
백판 하나의 크기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에이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만드신다면 가로 세로를 2 센티 정도 그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는 하셔야 뭘 해도 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너무 조그맣게 하지 마세요. 네. 그 아이들이 숫자 쓸 때도 글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거 감안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달걀이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인제 13쪽 12쪽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 요전에 먼저 있었겠죠 여러분. 60 부터 했을 테니까. 근데 그 돌아가는 패턴이 비슷해서 제가 요것만 했어요. 자 보시면 달걀의 수로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활동을 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으로 해서 80을 만들어 보고 또 80을 한글로 80 이라고도 써 보고 여든이라고도 써 보고 읽어 보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죠. 얘죠 얘. 10 개씩 10 개씩 묶음 8 개를 80 이라고 합니다. 10 개씩 묶음 8 개를 여기 묶음이란 단어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낱개를 모아서 80 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0 개짜리를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덩어리 8 개가 80 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10의 자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요런 표현을 인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달걀이 10 개가 더 있으면 그럼 몇 개일까요? 그럼 이 몇 개가 더 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어세기 했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어세기 했을 때. 이어세기 했을 때 수를 더 세듯이 그 뒤에 이어서 세듯이 80 다음에 뭐 90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0 개짜리 묶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묶음도 하나 둘씩 우리가 셀 수 있기 때문에 1의 자리를 세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걔가 하나 더 갔어. 그러면 90이 되겠죠. 그리고 10 개씩 9 묶음이니까 얘는 90 이고 한글로 90 또는 90 이라고 읽어가는 거죠. 그죠? 네. 요렇게 계란으로도 해 봐. 여기 인제 막대기로도 해 봐. 여기 알밤으로도 해 봐. 근데 이거는 좀 다르죠 여러분. 얘하고 얘 자 즉 달걀 같은 경우는 판에다 넣었잖아요. 이 판이 인제 10 개짜리 묶음을 표현하는 거고 지금 연결막대 같은 경우는 연결막대 10 개를 연결한 걸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건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이렇게 낱개 활동을 하실 때는 밤 10 개를 묶었어. 밤 10 개를 묶어서 10 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10 개짜리 막대기를 옆에다 하나 두시는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10 개짜리 막대기를. 자 2 개를 놨 2 개야. 밤 10 개짜리 묶음이 2 묶음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옆에다 또 하나를 두는 거죠. 10 개짜리 묶음이 3 묶음이 나왔어. 그럼 옆에다 또 하나를 두는 거죠 이렇게. 10 개짜리 묶음 또 나왔어. 옆에 또 두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아 이 지금 우리가 여기 내가 좀 전에 90개 만든 거 얘하고 막대기 개수가 똑같네? 그러니까 10 개짜리 묶음 몇 개? 9 개. 그래서 90 이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요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인제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긋기도 인제 한번 해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인제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네가 한번 해 봐." 인제 이런 거지. "네가 한번 해 봐."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99 가지의 수 이제 그걸 해 보는 건데 이게 10 개짜리 한 묶음이에요. 그럼 10 개짜리 한 묶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10 개짜리 묶음이 6 개. 낱개가 낱개도 셀 때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 개 이렇게 놨죠. 다섯 개, 2개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7 개. 그래서 얘를 67 개라고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읽을 때도 두 가지 방식으로 67, 67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한 개가 더 있으면 몇 개일까요? 얘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죠. "여기 한 개 더 있으면 몇 개야?" 보면은 어 10 개짜리 묶음이 6 개고 낱개가 5 개, 3 개에서 68 제 말하는 요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같이 써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68, 68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랬어. 요렇게 해 나가면 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60 부터 99 사이에 있는 수를 다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1 학년 때는 내내 100 가지의 수를 어떤 방법으로든 다양하게 세 보고 읽어 보고 써 보고 하는 활동이 아주 줄기차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뭐 10개짜리 막대기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구슬 목걸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면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번에는 1 개가 더 있는 게 아니라 10 개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얘를 처음에 지금 이거 개수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실물을 보고 그 개수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연습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물건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에그블럭으로도 충분해요. 보통 에그블럭을 한 세트를 사면 180개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활동이 가능하죠. 그럼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 그래서 애들한테 10 개도 껴서 10 개짜리 판으로 판하고 낱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제 100 개까지 세는 거,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어. 그런 활동 플러스 그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막 멈추지 마시고 이번에는 백판에 숫자만 있는 걸 가지고도 또 연습을 해 보시고, 숫자 없이 점만 찍은 걸 가지고도 또 연습을 해 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지겨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백판에 관련된 게임이라든가 백판에 관련된 교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판을 또 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관련된 그것들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1-2 학년 엄마들 활동 내용 중에 백판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목에 백판이라고 써 있어. 네. 그래 1-2 학년 엄마들 활동하신 거 교과서 원정대에 들어가셔서 그 1-2 학년 엄마들 활동하신 거를 또 이제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 아주 하다가 보면 별의별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백판을 채우는 방법 중에 수를 순서대로 다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뭐 어쩔 때는 기역자도 만들고 어쩔 땐 니은자도 만들고 어쩔 땐 리을자도 만들고 이렇게 수에 구멍을 내서 그 수들을 채워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이랬대요. 애가 인제 백판을 만들어서 뭔가를 채우고 있는데 엄마가 보니까 얘가 뭐 나름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더래. 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났더니 공룡을 만든 거야 얘가. 백판에 수를 구멍을 뚫어서 그 수만 가지고 백판에 그 공룡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제 아이들 취향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애들한테 "야 백판에 공룡을 만들어라." 이러면 못하지. 근데 인제 백판이 익숙해졌어. 걔가 백판이 익숙해지고 여러 개로 수를 읽는 방법들이 익숙해졌어. 그러면 인제 걔가 그런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백 안에서 얘를 자유자재로 놀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인제 100 일부터 200 까지도 해 보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거는 우리가 2 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수는 수를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한글로 막 읽고 뭐 자릿수가 얼마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수를 세고 읽는 거 정도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심지어는 돈에 있는 수, 뭐 영수증에 있는 수, 그런 수도 읽어도 되고 신문에 나오는 수,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수, 수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수를 계속 수시로 읽게 도와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저건 저렇게 읽는 거야. 그럼 애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마치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하면 계산기를 꺼내 들고 계산기에 자기가 막 쓸 수 있는 큰 수를 쓰고 "엄마 이거 읽어 봐."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수학 공부는 쪼끔 그렇게 약간 재미도 주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뭔가 하실 때 엄마도 훨씬 재미가 있고, 왜냐면 애를 막 어거지로 끌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인제 수놀이를 하는 거예요. 수놀이를 하는 거죠. 자 요런 판들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얘가 공을 찰 수 있대요. 82 에서는 75 에서는 공을 찰 수 있는 거예요. 75 에서는 공을 찰 수 있어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지금 그림상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런 판도 좋지만 거꾸로 해 주시는 거 더 좋아요. 왜냐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책 있잖아요. 왜 그 뭐 100 층짜리 집 뭐 이런 책 보면 책을 막 여러 번 접어서 위로 쭉 늘리면 책 커지는 것처럼 이거를 아래 1 부터 시작해서 100 까지를 위로 쭉 늘릴 수 있게 판을 한 3판 정도, 그래서 인제 여기 지하, 여기 땅, 그다음 하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걔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어.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해서 해도 되게 재밌습니다. 얘는 이게 반만 있잖아요. 나머지 반을 다 하는 거예요. 1 부터 90 100 까지.
왜 꼭 99까지 해? 그냥 100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고 얘는 여기서 인제 공을 차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제 만세 예를 들어 뭐 여기다 만세를 넣었어요. 일단 만세 이렇게 되면은 얘는 2번을 돌릴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마법의 사다리 해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다리를 하나 딱 놔 버려. '아 됐다 좋다.'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바로 도착은 좀 그렇고 여기 안에 인제 막 백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바로 가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다 블랙홀 같은 걸 만들어. 함정 같은 것도 만들고. 애들이랑 뭐 지뢰밭 뭐 이런 거 지뢰밭 이런 것도 인제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랑 해 보는 거죠. 이런 거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있어요 여러분. 음. 아이들하고 게임을 할 때는 사실 엄마도 되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엄마도 즐겁게 그냥 어 하는 척하는 거는 애들한테 별로 흥미가 없죠. 그래서 이거 뭐 계산을 하게 하려는 목적, 수를 세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요렇게 해 보시면 좋고 처음에는 주사위를 하나로 해요. 그다음 주사위를 2개를 굴려. 주사위 3개 굴려. 이렇게 하면 또 얘가 다르고요. 그다음 주사위를요 여러분 또 하나 스티커를 이용하셔서 해도 돼요. 이게 주사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주사위를 좀 10, 20, 30 이렇게 돼 있는 주사위를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주사위 중에 숫자가 아니라 그냥 점이 찍혀 있는 거 뭐 이런 걸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주사위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 얘가 수에 대한 것도 있고 더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런 판을 하나를 제대로 만드셔 가지고 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에다 하지 마시고 얘를 쪼끔 좀 두꺼운 판때기 같은 데다가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죠. 또 만드는 거 보니까 저보다 더 잘 만들더라고. 아니면은 뭐 이런 판이 있어 이미. 그 뭐지? 이런 비슷한 판들이 음 보드게임판 부루마블이나 뭐 백만장자나 뭐 도둑잡기나 뭐 이런 게임들이 이런 모양의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판들을 좀 이용해서 그걸 숫자로 대신한다든가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이거 되게 숫자만 있어서 재미없어 할 것 같죠. 네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데서 만들기 어렵다. 수는 쓰면 되는데 요런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우시면 구글이나 이런 데 가시면 또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레더 게임이라나? 레더 게임? 사다리 게임. 요거를 영어로 찾아보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영어를 좀 잘 못해 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그냥. 자 인제 수의 순서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아이들이 1 부터 20 뭐 1 부터 50 요 안에 수는 하도 세 봐서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과자를 먹던 뭐 TV를 보던 뭐 내 책을 세던 뭘 하던 제일 많이 세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오면 이거는 진짜 수도 없이 셌잖아 애들이. 계단을 가도 뭐를 해도 뭐 할머니가 용돈을 주셔도 내가 수를 세는 게 보통 10 개 미만의 수를 되게 많이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수의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당연히 아는 거야. 근데 이렇게 수가 쪼끔씩 커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색을 하면서 이 수의 순서를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빠져. 중간중간에 빠지면 또 헷갈려.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해 보시고 특히 이렇게 10에 9 에서 10 으로 넘어가는 거 요런 거 두 가지로 읽어보게 하시면서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얘를 힌트를 줄 때도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 55 보다 크고 55 보다 1 크고 뭐 57 보다 1 작은 수는 얼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큰 수 1 작은 수라는 표현도 익숙하게 도와주도록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인제 수 사이의 공간이죠. 이것도 인제 수하고 수 사이의 어떤 공간들을 이제 비껴 주면서 그 안에 다른 수를 채워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수하고 수 사이에도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다 보면 수하고 수 사이를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다른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다른 수가 있는데 현재 얘네들이 배우는 수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이 안에 원래 모든 수는 촘촘하게 다 채워져 있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 여기에 정수를 배우죠, 정수. 그래서 이쪽까지 인제 0 왼쪽까지는 쫙 공부를 하고 유리수를 또 배우죠. 그래서 0 하고 1 사이에 수많은 수들이 있구나. 셀 수 없는 수많은 수들. 애들이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엄마 0 하고 1 밖에 없는데 왜 그 사이에 수많은 수가 있지?" 이걸 이해할 정도의 나이가 중학교 1 학년 정도 나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3이 되면 무리수가 등장을 하고 무리수는 그 유리수하고 유리수 사이에 또 수많은 무리수가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래서 인제 모든 수는 실수로 가득 차 있다. 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하고 수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인제 아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점점 커가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요,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해서. 자, 1 큰 수하고 1 작은 수를 말해 봅시다. 73 보다 1 큰 수와 1보다 1 작은 수를 말해 보세요. 73 보다 1 작은 수는 얼마예요? 72 입니다. 73 보다 1 큰 수는 얼마예요? 74 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이용해서 말을 해 보게. 이 교과서에서의 말풍선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과서 말풍선은 아주 정말 엑기스예요, 엑기스. 자, 수의 순서를 알아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판에 이 백판의 칸을 전부 다 이제 중간중간 떼 놨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야 빈칸 다 채워 봐."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 퀴즈 내듯이. 퀴즈 내듯이 해 보시는 거예요. 퀴즈 내듯이 47 보다 10 큰 수 그렇게 해서 여기를 좀 채우게 하고 55 보다 하나 55 보다 하나 둘 세 칸 세 칸 뒤에 있는 수 아니 세 칸 다음에 오는 수 58 벌써 채워져 있네. 그럼 55 보다 5 칸 다음에 오는 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채워도 되고 55 오른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몇 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얘를 아예 판을 만드시면은 여러분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보드게임 할 때 말 있잖아. 그 말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를 찾게 해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다양한 방식으로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99 보다 하나 큰 수인 인제 1을 쓰게 되죠. 그래서 99 보다 1 큰 수를 우리가 100 이라고 하고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0 개짜리 막대가 쭉 있어 9 개가. 그리고 낱개가 9 개가 있었어. 근데 낱개 하나가 다 채워지면 얘가 10 개짜리 막대기가 10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100 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100 개짜리 판 하나로 바꿀 수 있어."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1 부터 돼 있잖아요, 1 부터 100 까지. 그러면 1 부터 100 까지면 어 1 에서 한 칸 더 가는 것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를 보면요. 0 부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0 부터 채우셔도 돼요. 0 부터 99 까지. 어. 그렇게 하면 또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0 부터 99 까지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숫자가 99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칸이 100 칸이 다 찼잖아. 어 0도 하나의 숫자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0 부터 99 까지인 거 되게 신선하죠. 어. 그렇게 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뭔 재미가 또 있냐면 0 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 칸 더 가면 더하기가 바로 되죠. 한 칸 더 가면 1 뭐 이걸로도 당연히 더하기가 되지만 또 인제 눈에 더 가시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나만 재밌나?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백판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어느 수가 더 클까요? 인제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자, 구슬의 수가 누구의 구슬수가 더 많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 보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수정이라는 친구가 있고 수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수일이가 참 많이 나오죠, 교과서에. 교과서 1 학년에도 수일이가 나오고 2 학년에도 수일이가 나오고 3 학년에도 수일이가 나와요. 수일이는 누굴까요? 자, 누구의 구슬이 더 많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했어요. 얘 구슬이 꽤 많죠.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구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이제 색깔로 묶어 놨죠. 이게 하나의 묶음인 거예요. 10 개짜리 하나의 묶음.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세 볼 때 이 10 개짜리를 세고 나면 막대기를 하나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큰 수를 셀 때는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잘 안 되면 아니면 묶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10 개짜리. 음. 얘를 묶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개짜리 묶음이 6 개. 낱개가 4 개. 이렇게. 10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상하네요. 10 개짜리가 7 묶음이라고요? 어디 보세요. 노란색이 둘, 넷, 여섯. 잠깐만요. 노란색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개 맞고.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맞고. 어? 나 다 맞나 봐. 그럼 얘가 70 개가 되는 건데? 음.
낱개가 없나 봐. 아 저기 있다. 찾았어, 찾았어. 자 여기에 낱개가 숨어 있었네. 그림이 좀 어두워요. 그림이 좀 어둡죠 여러분. 그지? 어. 낱개 두 개가 숨어 있었네요. 그래서 70개가 아니라 72개였어요. 72개. 이거 사진을 찍을 때 조금 제가 어두웠나 봅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어느 수가 더 클까요 했어요. 자 수의 수를 쓰고 구술의 수를 쓰고 모형으로 나타내세요 그랬어요. 이때 모형으로 나타낼 때 여러분이 10개짜리 막대하고 낱개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는 뭐보다 크다 작다. 우리가 항상 이게 주어거든요. 주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얘는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어예요.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국어의 문장 구조가 수학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얘가 알고 싶은 건 항상 알고 싶은 건 주어를 알고 싶은 건 주인공을. 그래서 얘는 어떠냐 이거지. 67은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내 대상보다 67은 어떠냐는 거죠. 걔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2보다. 7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72를 기준으로 봤을 때 67은 어떠냐 이 얘기지. 작다. 그럼 반대로 72라는 놈은 67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냐?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자 그리고 64는 72보다 작습니다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표현으로 부등호라는 걸 알려줘요. 이전에 이제 부등호를 알려줬겠죠 여러분. 만약에 안 알려줬다면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내가 알기로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얘 이름을 부등호라고 합니다. 부등호. 자 이쪽이 여기고 이쪽이 이쪽이고 이쪽이 이쪽이고 이쪽이 이쪽이죠. 어디가 더 클까요? 여기가 큽니다. 어디가 더 클까요? 여기가 큽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등호 그 모양이 왜 이쪽으로 큰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50대 50이잖아요. 이런 게 더 헷갈려. 반반이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뭐 악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악어가 입을 벌리면 꼭 악어가 더 큰 동물이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니까 '악어가 크다. 이쪽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또 그걸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큰 쪽을 먹으려고 입을 벌린다 하던가 아니면은 이쪽이 크니까 너무 놀라서 입을 쩍 벌렸다 이렇게 한다던가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그 모양의 그런 것을 좀 이미지화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이번에 제가 추천사를 썼던 핀란드 수학 교과서의 내용에는 사파가가 교과서 사파가가 아예 전문적으로 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린 거는 까치였어, 까치. 근데 까치가 먹는데 포도가 많이 걸려 나는 많이 있는 걸 먹을 거야. 그러더니 포도 많이 있는 쪽으로 입을 아 하고 벌렸어. 근데 까치가 입이 뾰족하잖아. 이렇게 되더라고 모양이. 그래서 걔네도 또 그런 방식으로 또 하더라고요. 자 인제 셋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64하고 67이 있죠 여러분. 자 64하고 67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해 보고 실제로 누가 크다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는 거를 연습을 해 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웠으면 그 배운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꼭 문제를 많이 풀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자 이제 짝수와 홀수에 대한 거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옛날에는 짝수와 홀수를 5학년 때 배웠어요. 왜냐하면 짝수는 2의 배수고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닌 수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짝수와 홀수가 이제 1학년으로 내려왔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이 우리말에서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짝수는 짝이 맞는 수, 홀수는 짝이 맞지 않고 하나가 떨어진 수. 낮 그렇게 떨어진 수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짝수와 홀수의 뜻 이거 알아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인제 아이하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짝이 없죠. 근데 두 개는 짝이 맞아요. 자 세 개는 두 개는 짝을 맞추고 하나는 짝이 없죠. 요렇게 인제 짝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맞지 않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홀수.
짝이 맞는 달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짝수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달력, 달력. 달력에서 인제 이런 수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월부터 12 월까지 있는데 홀수달, 짝수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이런 거야. 1 월, 2 월, 3 월, 4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시계는 시계가 나올 때 시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 학년이 딱 되면 사실 엄마가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계, 줄자 그다음에 그 달력 이런 것들 준비해 놓고 매일같이 달력을 봐야 돼. 매일같이 달력 보고 매일같이 시계 보고 매일같이 자로 재고 그리고 저울 조그만 거 있죠. 저울. 집에서 쓰는 요리용 저울 같은 거 있으면 수시로 물건의 무게를 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지 들 수 없을 정도면 어떤 무게인지 애한테 몸무게도 자꾸 재보게 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단위를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력도 애들이 달력도 보면 몇 월 며칠, 며칠 무슨 요일 이런 건 되게 많이 해도 몇 월 이거는 잘 한 달에 한 번밖에 제대로 신경 안 쓰잖아. 그죠? 얘가 영어 같은 데 영어 공부하러 가면 교실에 보면 다 써 있잖아요. 뭐 1 월, 2 월, 3 월, 4월, 5월, 6월 막 이렇게 벽에 막 선무당집처럼 막 이렇게 써 놓듯이 여러분도 집에다가 붙여 놓고 인제 읽는 거죠. 읽고 그 관련된 책도 읽어 주고 제가 이 그 큰 달 작은 달의 비밀 아마 제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큰 달 작은 달의 비밀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제일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달력의 비밀이네요 책 제목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인제 우리가 1 월은 31 일이고 2 월은 뭐 28 일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걔들이 어째서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는지 그게 나와 있는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카이사르가 나오거든요. 율리우스 시저 있잖아요. 그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 요만하게 나와 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 달력을 만들 때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 책도 인제 같이 보시면서 저는 인제 이 짝수, 홀수 얘기 나오면은 이 달력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연결할 수 있는 것들과 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고 우리가 수를 쓸 때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 1, 2, 3, 4 자연수란 단어도 쓰셔도 돼요, 애들한테. 1, 2, 3, 4, 5, 6, 7, 8 할 때 1 하고 3 사이에는 2가 있잖아요. 그리고 3 하고 5 사이에는 4가 있죠. 2 하고 4 사이에 3이 있죠. 즉 아이들 눈에는 1 하고 2 사이에 어떤 수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아이들 눈에는 그냥 1 하고 2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이 있는 거예요. 자연수만 생각해 애들 머릿속에. 그래서 분수를 우리가 3 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수라는 그런 느낌을 별 못 갖죠 아이들이. 그러면 1 하고 3 사이에 2가 있음으로 해서 즉 홀수와 짝수가 모이면 모든 자연수가 채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못 받아. 그럼 봐봐. 백판을 꺼내 놓고 또 봐야지. 1이 홀수였어. 그 옆에 짝수가 있네. 다시 홀수네. 다시 짝수네. 홀수네. 짝수네. 와 홀수 옆에 짝수 있고 짝수보다 하나 더 크면 홀수고 거기서 또 하나 더 크면 짝수고 막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58이 짝수일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인제 물어볼 수 있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 4, 6, 8 영어로 끝나면 짝수 1, 3, 5, 7, 9로 끝나면 뭐 홀수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정말 주입식이야. 그건 너무 주입식이야. 애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홀수하고 짝수를 전부 다 하면 자연수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인제. 자 내 자리를 찾아볼까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좌석 번호. 좌석 번호에도 그러고 보니까 수들이 이렇게 많네요. 이게 쭉 있어요. 1 부터 10 까지 쭉. 이렇게 열별로. 자 짝수 찾기래. 홀수. 짝수, 홀수 찾는 거야. 어 요런 거 재밌죠 여러분. 요렇게 조건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거는 애들하고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네가 내봐." 인제 "네가 내봐 이번에는. 엄마가 여기 있는 거 내가 해볼 테니까 이번에는 네가 해 봐." 자 10 개씩 묶음이 5 개 56 보다 커. 짝수예요. 이게 3 가지 조건이죠. 뭐뭐 보다 크다, 보다 작다 이런 말도 같이 듣는 거야.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맞춰 봐요. 10 개씩 묶음이 4 개예요. 10 개씩 묶음이 4 개고요. 어 45 보다는 작은 수예요. 45 보다는 작은 수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10개씩 묶음이 다시 하겠어요. 10개씩 묶음이 4개고 43 보다 작은 수예요. 그리고 홀수예요. 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맞추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수일인의 가족 자리의 번호를 찾아 순서대로 써 보세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4 강은 여기서 인제 끝인데요. 자 오늘 과제 오늘의 인제 배운 주요한 수학 개념이 뭘까요? 오늘 뭘 배웠니? 오늘 뭘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수업 중에 여러분이 "아 선생님 그 교구 얘기하셨는데 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니 선생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뭐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우리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거가 정상적인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랑 관련된 그거랑 관련된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부분 되게 강조하시는데 저는 그전에는 이런 건 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없다 그럼 안 하시면 되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책을 읽거나 산책, 그림 보고 그림 또는 음악이나 장보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만약에 해 본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내가 일상에서 내가 하는 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책을 통해서라도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1 학년, 2 학년들은 애들이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 아는 게 별로 없어. 길거리에 다니면서 저거 뭐네. 이건 뭐네."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보통은 엄마가 저거 뭐지? 요거 뭐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애들이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지 아이들이 그렇게 주의력이 좋지가 않단 말이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일상에서는 '내가 이런 걸 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단 걷기 할 때 한번 해 볼까? 아이들하고 뭐 주소를 찾을 때 한번 해 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4 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5 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